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국회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죠. 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법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한 거고, 그죠? 그럼요. 예. 노동계가 지금 강하게 반발하죠. 그렇죠. 그 노동계가 국회 통과 때도 강하게 반대했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요구했는데 오늘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한국노총은 투쟁하겠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강탈법은 문재인 정권이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9일 날 결의대회를 한다고 해요. 이달 30일에 10만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겠다 예고했습니다. 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 악영향, 이게 요즘 가장 큰 쟁점인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죠. 네. 그 전에 이게 정리를 해보면요. 네.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 지점은 두 가지 지점입니다. 왼쪽 비판하고 오른쪽 비판이 정반대예요. 그렇죠. 왼쪽의 비판, 그러니까 노동계와 진보 진영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너무 넓다, 조삼모사다 이런 것이고, 예. 오른쪽의 비판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폭이 너무 가파르다. 2020년 10,000원 대통령 공약 지키려면은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인상폭이 최소 두 자릿수 돼야 하는데 네.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이런 비판인 거죠. 뭐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의 계급 투쟁인 겁니다, 이게. 그렇죠. 정부를 향해서 양쪽에서 공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낙연 총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낙연 총리가 이제 폭넓게 이야기했는데 주로 조금 오른쪽 비판에 대한 대응이 더 컸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금 보도가 많이 됐지만은 그 KDI 보고서가 비중 있게 보도됐지 않습니까? 주로 보도 방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막상 저자는 한쪽 면만 부풀린 거다. 그건 이론적인 최대치를 제시한 것이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 상승이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예. 이 총리도 역시 KDI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작고 앞으로는 인상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완 조치에 따라서 고용에 미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저임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정책이다. 다수 노동자들은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건 이제 오른쪽 비판에 대해서 총리가 답변한 네. 거고, 왼쪽 비판에 대해서는 말 안 했어요? 했습니다. 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여야가 오랜 기간을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론으로 안다. 그게 산입범위 예. 확대.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께서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 또한 정부의 과제다. 관계부처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낙연 총리는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면 일자리 준다고 했지만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여기도 보완 조치가 있으면 달라진다. 그렇죠. 반대로 최저임금 산입법 확대도 저임금 노동자한테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도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우면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라군요. 네. 아무튼 이 논란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조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보면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야가 오랜 기간을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론으로 안다. 좀 제3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예. 사실 당청 간의 강한 교감을 통해서 마련된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애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했고 개헌 논란 때도 봤지만은 지금 냉정히 말해서 지금 당청 관계는 청와대 우위거든요. 예. 여당이 뭐 청와대 뜻과 반해서 뭘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폭발력도 크고 지금 산입 범위에 대해 가지고 노동계가 30일 날 이제 큰 집회를 열겠다고 있는데 이게 또 뭐냐면 전초전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기가 바로 도래했습니다.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결정 시한이요. 6월 28일이에요. 며칠 안 남았네요. 역산하면 2주간 회의해야 되거든요. 예. 6월 14일부터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선거 끝난 바로예요. 월드컵 할 때. 근데 지금 노동계는 거기서 빠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빠져 있는데 과거에도 빠져 있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한을 넘길 경우에도 아무리 늦어도 내달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오는 8월 5일에 최저임금 시급이 고시가 돼야 합니다. 그게 법상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이번에도 산입범위에 대한 확대에 대한 해석도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된다. 어차피 산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경영계는 정반대죠.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7,530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이 2020년 10,000원이거든요. 그렇죠. 올해 올리고 내년에 올려서 2년 올려서 10,000원 되려면은 2,500원 더 올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2년간 2,500원. 예. 그럼 지금 7,500원이니까 3분의 1이 올라야 돼요. 그럼 13%, 14%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네. 여권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조금 있긴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이제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까도 언급이 했습니다마는 정부를 향해서 노동과 재계의 전면적 계급 투쟁 양상이거든요. 네. 여기서 기준을 딱 잡아야죠.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이게 다 꺼내놓고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막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촉박하게 확 결정해가지고 욕 좀 먹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꺼내놓고 토론하고 기준을 잡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책임지는 거고. 그렇죠. 윤태권 실장이었어요.